퇴행성 관절염은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이게 무릎이 뭐 마모가 되는 질환이죠. 그러니까 안에 있는 연골이랑 연골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점점 닳아가지고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엑스레이상에서도 이 관절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대퇴골이랑 경골 사이가 이렇게 완전히 붙는 뭐 이런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이제 많이 사용하고 뭐 지내다 보면 이런 이제 병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예. 이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을 할 때 초기에 보통 저희가 무릎에서 보면 이런 연골판 아니면 연골의 손상이나 뭐 이제 이 파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 아프고 이랬을 때 초기에 이제 연골판 파열 같은 것들을 진단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절경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빨리 이제 발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.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좀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반달 연골이 파열됐을 때 이걸 그대로 놔두거나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, 이런 것 조기 발견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하고요. 네,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뭐 증상으로 100% 구분하는 건 힘들고요. 대신에 무릎을 많이 굽혔다 펴는 동작에서 불편하다는 게 보통 아까 말씀드린 이 반달 연골의 파열이 내지는 아니면 연골의 손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퇴행성 관절염 조기에 진단하거나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 악화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아까 뭐 쪼그려 앉는 거,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픈 거, 뭐 그다음에 양반다리 하거나 무릎 꿇고 뭐 앉을 때 아픈 거,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증상과 이 퇴행성 관절염 혹은 반달 연골 파열의 이제 약간 증상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관절 간격이 줄어들었는지를 볼 수 있고요. 이걸로 이제 보통 우리가 1기, 2기, 3기, 4기 뭐 켈그렌 로렌스 그레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퇴행성 관절 1, 2, 3, 4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MRI를 찍었을 때 반달 연골이나 연골의 손상은 엑스레이에서 보통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MRI 찍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연골이나 연골판의 손상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인대 손상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복합적으로 보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. 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다고 할 때 나라에서 이제 고시한 기준은 엑스레이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65세 이전은 4기만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65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3기, 4기에서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미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돼서 뭐 3기, 4기가 넘어갔고 나이가 너무 많다 이랬을 때는 사실 뭐 굳이 MRI 검사가 필요가 없고요. 이제 좀 젊은 환자들 그리고 관절염이 뭐 3기인데 좀 애매하다. 이제 그리고 또 오히려 조기에 봤을 때 이 뭐 연골이나 연골판에 파열이 의심된다. 뭐 이런 것들을 진단할 때 MRI가 꼭 필요하고요. 그래서 이제 또 골절 같은 경우는 또 CT가 필요하고요. 뭐 그래서 이제 각각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관절염 기수 진단은 엑스레이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CT나 MRI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뭐 정답이 없는 거고요.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근육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똑같이 관절이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통증이 좀 덜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근육을 많이 키우는 걸 권장을 하고요. 이제 저희가 뭐 무릎이 만약에 뭐 닳아 있거나 이런 퇴행성 관절이 없는 경우에 무릎을 많이 이제 근육을 키워 놓을수록 훨씬 더 뭐 좋습니다. 통증도 덜 느끼고 관절도 좀 덜 올 수 있고 대신에 관절이 이미 뭐 많이 마모가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더 많이 쓰게 되면 더 빨리 마모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오히려 급속도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마라톤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뭐 달리기를 하면 보통 걸을 때는 체중만큼 무릎이 부하를 받는데 적어도 뭐 점프하거나 이러면 2.5배 이상 체중이 실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겨낼 수 있는 무릎이라 한다면 근육을 키우고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대신에
그걸 또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관절이 또 급격하게 빨리 마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없고, 이게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꾸 운동을 많이 짧게 자주 하면서 근육을 늘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무릎 관절염에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결국 완치라기보다는 이게 평생 안고 가는 거고요. 안고 가면서 진행을 조금 더디게끔 해주는 걸 목표로 하는 거고, 이게 이제 뭐 60대 망가져 있는 무릎이 내가 이전에 20대 무릎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이걸 관리를 하고 지내고 뭐 근육량을 어느 정도 늘려주면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게끔 해준다고 하면, 뭐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 적절하게 약물치료, 물리치료, 뭐 주사치료 이런 것들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그 마지막까지 가기까지가 시간은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늘려줄 수 있지 않나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주는 게 좋은데 무릎에 무리가 가게끔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보통 젊은 사람들이 뭐 스쿼트, 런지, 쪼그려 앉는 이런 것들을 하면 근육을 제일 많이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운동이긴 하고요. 대신에 관절염이 너무 심한데 그런 것들을 좀 과하게 했을 경우 오히려 관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빨리 마모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좀 짧게 자주 하는 게 좋고요. 저희 보통 권장하는 게 그냥 뭐 평지 걷는 운동, 뭐 실내 자전거, 그리고 이제 물에서 하는 것들은 뭐 체중이 안 실리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. 뭐 수영이나 아쿠아 로빙 뭐 이런 것들은 다 좋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 체중 감량은 무조건 도움이 되고요. 뭐 교과서에 1번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물에서 하는 운동이 다 좋다고 한 이유가 체중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, 체중 부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영을 하거나 물에서 걷고 하는 것들은 다 좋은 거고요. 체중을 줄여주면 어쨌든 그만큼 무릎의 하중이나 부하가 덜 가기 때문에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체중 감량하시는 건 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. 나쁜 자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, 뭐 무릎을 많이 굽히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저희가 무릎 꿇고 있거나 오리걸음 뭐 10분만 해도 잘 못 걷잖아요. 그러니까 무릎을 계속 굽히고 있는 자세는 사실 무릎에 압력이 많이 가고 뭐 무릎 마모하는 데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고요. 반대인 자세가 오히려 좋은 거죠. 그러니까 뭐 좀 펴고 지내고 그냥 뭐 적당히 걸어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,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자세고, 굽히고 쪼그려 앉는 자세가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제 무릎에 어쨌든 체중 부하나 압력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신발에 뭐 쿠션이 충분히 있는 게 좋겠죠. 그러니까 어쨌든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좋은 거라서 그런 쿠션이 충분히 있는 신발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특히나 뭐 여성분들은 뭐 킬힐이나 뭐 이런 굽이 아주 높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무릎에도 그렇고 뭐 발목이나 모든 관절에 사실 뭐 크게 도움이 안 되는, 네, 그런 신발입니다. 짧게 자주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뭐 평지 걷는 거, 아까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을 뭐 또 한 번에 뭐 3-4시간씩 이렇게 하면 또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고 아플 수 있는데, 뭐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뭐 짧게 1시간 이내로 아침에도 걷고 점심에도 걷고 저녁에도 걷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릎 꿇고 앉고 쪼그려 앉고 뭐 자식 생활 뭐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자주 하는 건 안 좋고요. 그런 것들은 좀 피하면서 짧게 자주 운동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무릎 관절염 주사로 원래 고전적으로는 이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고, 하이알루로닉산 주사, 그러니까 뭐 저희 흔히 얘기하는 연골 주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6개월에 저희가 뭐 5번, 그러다가 이제 3번짜리 나오고 이제 1번 맞는 주사가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HA 주사 뭐 아니면 연골 주사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맞을 수 있고요. 그 이제 이후에 이제 콘주란이라고 DNA 주사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주사가 또 6개월 5번까지 맞을 수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고, 그게 이제 현재 제도권에서 이제 그 급여 내지는 선별급여로 묶여 있는 거고요. 이후에 이제 지금 저희가 그 신의료 기술로 허가가 된 게 그 골수 흡입 농축물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을 수가 있고, 또 PRP라고 저희 이제 실제 피를 뽑아가지고 이 원심 분리를 돌린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성분을 일부 무릎에 주사를 해줄 수 있고, 또 지방에서 추출한 이제 그런 주사가 있습니다. 뭐 그런 것들은
이제 자기 몸에서 유래된 그런 여러 가지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, 이제 사실 그런 아직까지 그 에비던스 증거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연골이 재생된다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윤활액 성분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, 무릎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염증을 좀 줄여준다,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통증이 많이 있고 많이 아플 때 이런 주사를 맞으면 어쨌든 통증이 좀 경감이 되고 뭐 어느 정도 기능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,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, 뭐 저희가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 물이 너무 차 있거나 그 염증이 너무 심했을 때 맞으면 확 좋아지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스테로이드를 계속 장기간 맞게 되면 어쨌든 몸 자체가 좀 망가질 수 있죠. 뭐 다른 장기도 망가질 수 있고, 그러니까 그런 스테로이드를 섞는 거를 계속 맞으면 안 좋고요. 그런 것들은 좀 선별적으로 뭐 1년에 많아도 한 두세 번 정도 이내에서 맞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뭐 수술은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, 수술은.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아까 연골판이 찢어져 있다, 연골이 닳아 있다,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힐링되거나 낫는 게 아닙니다. 예,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이 찢어진 걸 방치하면 뭐 6개월만 지나도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. 스크래치를 주고 오히려 좀 관절염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수술에 적응증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고, 이런 뭐 파열이나 뭐 그런 게 있을 때 이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느냐, 아니면 그게 치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관절염을 악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적응증이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명확하게 뭐 교과서적으로 정해져 있고, 어느 병원에서나 사실 다 그런 적응증에 맞춰서 수술을 하고, 또 저희가 뭐 심평원이나 공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많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병원을 빨리 찾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보조기는 장기간 하시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. 뭐 근육을 오히려 좀 줄여주기 때문에 너무 아플 때 뭐 일시적으로 뭐 한두 달 이내까지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, 보조기구를 계속 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요. 저희가 뭐 수술을 하다못해 뭐 십자인대 수술을 하거나 뭐 다른 뭐 연골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뭐 거의 최대 하더라도 뭐 8주, 두 달 정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보통 안 합니다. 그러니까 보조기구를 오히려 많이 사용하거나 늘 하시는 거는 길게 내다봤을 때는 좀 좋지 않다. 오히려 근육량을 늘리는 게 더 좋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늦으면 늦을수록 좋습니다. 뭐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뭐 절대 완전한 수술은 아니고,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하고 걷기도 힘들 때 이 수술을 받으면 훨씬 덜 아프고 그냥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수술입니다. 근데 이제 적당한 나이라는 건 없고요. 늦을수록 좋습니다. 사실 뭐 요새는 뭐 80대, 90대에도 이 수술들 많이 할 수 있고요, 실질적으로. 그러니까 뭐 60대에서 만약에 본인이 주사나 약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면 지내시는 게 더 좋고요. 뭐 70대, 80대 넘어갔을 때 너무 아프고 불편해서 못 견디면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병원마다 뭐 마취과랑 상의해서 기준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고, 저희 병원의 인공관절센터랑 마취과에서는 80세 이전에 다른 이제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양쪽을 한 번에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심장이나 신장, 딴 데 뭐 폐나 이런 데 이상이 있는 경우, 아니면 또 너무 고령인 경우는 한 번에 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사실 한 번에 했을 때 장점은 뭐 확실히 어쨌든 한 번 아프고 양쪽이 다 수술이 돼 있기 때문에 재활이나 이런 게 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. 오히려 이제 쉽게 어차피 이틀째부터 워커 잡고 걷는데 하는 거고, 그걸 또 몇 달 있다가 내지는 뭐 몇 주 있다가 다시 수술 똑같은 걸 또 하고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라서 한 번에 하는 게 좀 편하긴 하고요.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뼈를 자르는데 이 뼈는 피를 머금고 있는 조직이고, 이제 이 뼈를 수술을 할 때는 지혈대를 강구하니까 피가 안 나는데, 이 뼈를 자르고 나면 나중에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 피가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 기준으로 해서 한쪽 수술했을 때 보통 2에서 3 정도가 떨어지게 돼 있고요. 양쪽을 수술하면 그럼 반대로 한 4에서 6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수혈 같은 거 할 수 있는 훨씬 그 위험이 높아지고, 또 어쨌든 이런 피가 순간적으로 이제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줄었을 때
그 몸 컨디션이 이게 확 저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어서 너무 고령이거나 위험한 이제 뭐 몸 상태가 안 좋은 분들, 뭐 심장 약을 드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위험이 없는 분들은 양쪽을 하는 게 편하고 분명히 뭐 재활이나 이런 데 이점은 있고요. 근데 이제 고령이나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같이 동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한쪽씩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. 네. 그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? 아니면 이제 어떤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운동을 하거나 뭐 먹는 걸로 조절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보통 뭐 MRI 검사를 하거나 엑스레이 검사를 해가지고 관절이 얼만큼 망가져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고 만약에 이제 뭐 일부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뭐 사실 수술 이외에 다른 옵션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먹는 거나 운동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. 근데 이제 운동 같은 거는 부가적인 요법으로 꼭 필요하긴 하다. 뭐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